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거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자, 오늘의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주제라 할 수 있는데 이겁니다. 4월 총선 한일전 포스터 등장해서 한일 관계 총선 변수로 부상하나 해가지고 지금 얘네들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한일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것도 저희가 포스터 만들 거예요. 한국 측에다가는 뭐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뭐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이승만 대통령 이런 사람들 넣으면 되고 전두환 넣고 요 뒤쪽에는 멀리 우리 반중 유튜버 얼굴 집어넣으면 되지. 나도 들어가고 아수라도 들어가고 이쪽에다가는 친중 세력들 집어넣으면 되죠. 정세균, 추미애, 문재인, 김대중, 노무현 많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부러 또 반일 감정을 일으키는데 좌파들이 옛날 때 그런 말을 했죠. 우파 사람들 선거만 되면 간첩사건 조작한다. 그래? 얘들 선거만 되면은 반일 프레임으로 지금 시선 돌리기 작전하네. 근데 여러분 한번 까놓고 얘기해보자고요. 반일 프레임을 거는데 그 반일 프레임을 거는 이유는 일본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한다는 논리겠죠. 우리에게 위협이 되니까 우리가 적대적이 돼야겠죠. 그렇죠?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데 적대적일 필요는 없거든. 뭐 과거에 침략했으니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그럼 몽골에 대해서 한번 적대적으로 가져봐. 그런 거 안 갔잖아요. 왜 그래? 더 이상 위협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좌파들이 얘기하는 말에는 논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얘네들이 말하는 저 일본은 일본 제국대예요. 지금의 일본은 미국한테 핵폭탄 2방을 맞고 패전한 이후의 일본입니다. 과거 군국주의 일본이 아니라 지금은 내각 책임제 민주주의 국가가 된 일본이에요. 지금의 일본의 모습을 과거 일본 군국주의 시대의 일본의 이미지로 덮어 씌워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게 맞아? 일본이 그 좌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과거 일본 제국 시대 때처럼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 못해요. 못합니다. 우리나라 침략이 불가능해요. 왠지 아세요? 일본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과거처럼 침략하려고 그러면요. 미국이 먼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일본 아장나죠. 그리고 일본은 그럴 군대도 없어요. 해상 자위대 정도가 있어. 육상 자위대하고 공군 자위대는 그냥 장교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병력이 없습니다. 해상 자위대 갖고 어떻게 한반도를 침략하겠어.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안 되게끔 미국이 일본을 굉장히 많이 세력을 약화시키고 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하고만 한미 관계만 돈독히 돼 있으면요. 일본은 절대로 우리를 침략이 안 됩니다. 좌파들이 이걸 갖다가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 한일전으로 해서 마치 일본이 우리를 일제시대 때 침략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위기의식을 통해서 국론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위기의식이 생기고 위기의식을 기반으로 국론을 모으는 건 아주 좋아요. 왜? 한국 내에서 전라도 경상도로 갈라져서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국 사람들은 뭉치고 바깥의 외부 세력의 침략에 단결하는 게 더 미래지향적이고 한민족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거든. 일단 찬성이야. 근데 좌우를 통합하는 논리를 한일 관계로서 잡겠다? 이건 완전히 말이 안 돼요. 지금의 일본은 과거의 일본이 아니기 때문이고 지금의 일본은 패전 이후에 미국의 동맹국으로 들어오면서 한미일 군사 동맹 국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을 상대로 한다는 건 아군한테 총을 겨루는 거라고. 일본 제국과 지금의 일본을 구별하세요. 다른 겁니다. 그렇게 자꾸 쳐다본다면은 일본 사람이 한국인을 조센징이라 부른 거와 똑같게 되는 거는 거라니까. 지금은 한코쿠징, 한국인이잖아. 조센징이 아니잖아요. 일본이 한국인을 조선으로 바라본 거와 똑같은 관점이 되는 거라니까.
우린 조선이 아니죠? 대한민국이죠? 구별하라고. 다르다니까. 과거와 지금은 다른데 지금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장난질을 치죠. 그러다 한일전을 나가요. 그래서 저희가 포스터를 아까처럼 그렇게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계속 알릴 거예요. 쟤네들이 저렇게 나간다면 우리는 저기에 맞춰서 우리가 한중 프레임으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반중은요, 굉장히 현재에 좋습니다. 왠지 아세요? 일본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거에 우리를 침략했던 나라고 지금은 우리를 침략할 능력이 안 됩니다. 국제적으로도 불가능한 나라예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론을 통일시켜서 단결시키고자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지만 중국은 가능합니다. 중국은 지금도 공공연하게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고 있고 동북공정을 하고 있고 차이나타운을 만들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매수해서 완전히 칭중파로 만들어서 중국이 하는 모든 것에 그냥 예스만 할 수 있는 꼭두각시를 만들고 있다고. 즉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현재 진행형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한일 합방 이전에 살았던 조선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대상은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대항해야 될 상대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싸우기 위해서 좌파, 우파가 힘을 합치는 것은 당연히 일어나야겠죠. 왜? 전라도 사람들은 중국 편 들 거예요? 그건 아니겠지 설마? 정말 그런다면은 그거는 삼족을 멸해야겠죠. 따라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중국에 의해서 중국화와 중국의 속국 식민지화하는 것에 대해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홍콩 선거, 대만 선거에서도 중국 공산당들이 막강한 자금 로비와 간첩들을 보내고 여러 친중 인사들을 이용해서 선거를 공작하려고 했다는 건 이미 드러났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많은 것들이 설마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 한국만 중국 공산당이 가만히 냅두고 우리나라의 좌파는 순수한 민주 열사들이고 우파는 무슨 군부 독재, 친일 세력, 그런 논리 성립 안 되겠죠. 지금 저쪽 좌파들은 공산당 세력입니다. 공산당 세력이에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는 세력이라고. 얘네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일전으로 돌리면서 시선을 돌려가고 우리는 한중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중전에는 당연히 명분이 있습니다. 고토수복, 그 다음에 동북공정을 부숴버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회복하고 민족성을 확립하는 것 등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이거에 반대할 좌파 있어? 있으면 삼족을 멸해야겠죠? 잘못됐어? 좌파들 중에 고토수복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좌파들 중에 동북공정에 대항해서 동북아시아에 우리 한국인을 위한 역사관 설립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있으면은 매국노지요. 그렇죠? 일제시대 때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 편수회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 조선사 편수회가 하는 역할을 중국 공산당이 동북공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상적인 한국인이라면 대항해야겠죠? 설마 그쪽에 붙어서 부역 세력고 있으면서 연구비 받고 돈 받고 여자 받고 하면서 설마 저희같이 중국 동북공정에 대해 싸우려는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비난하진 않겠지. 그렇다면 그건 누구다? 매국노죠. 그렇죠? 따라서 뭐 전라도 사람들 뭐 독립의 고장이라면서요. 저항의 뭐 어쩌고저쩌고. 중국에 대한 저항도 우리나라가 독립국을 유지하기 위한 저항입니다.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안 해? 일본이 우리를 침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하고만 관계가 돈독하면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중국은 얘기가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시죠. 전라도 빨갱이들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파를 지지한 결과 나온 결론은 40대 50대가 제일 많이 실업자가 됐죠.
문재인의 핵심 지지층들이 다 실업자가 된 거예요. 놀랍죠? 문재인을 지지했던 핵심 지지층들은 다 실업자가 됐습니다. 왜?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제 요것도 이제 반일 감정 일으키려고 하는 건데, 반일 감정 플러스 페미니즘 사회주의인 거 아시죠? 일본 남성 왕족만 일왕될 자격, 여성 목의 불인정. 요미우리에서 그렇게 얘기했다요. 이거는 일본 내부의 문제야. 일본 내부. 일본에서 후계자를 남자를 하냐 여자냐 일본의 문제예요. 그렇죠? 자, 일단 근데 요거 제가 지금 보는 건 뭘 보려고 하는가 하면 자, 여기 이제 요겁니다. 일본 정부는 나루히토 일왕의 동생인 아키시노 노미야 후미히토가 일본 왕위 계승 1순위임을 공표하고는 4월 하선 이후 이런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현재 일본 왕실 전범은 이렇게 써놨죠. 현재 일본 왕실 전범은 전범이라는 소리잖아. 아버지가 일왕의 피를 이어받은 남성만 일왕이 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왕실하고 전범을 집어넣어서 2차 세계대전을 상기하게 만들면서 한일 갈등을 유도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페미니즘적인 관점에서의 기사가 나오죠. 따라서 여자가 해도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일본 서기에는 스이코 천황도 여자였고 고켄 천황도 여자였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 자, 근데 뭐다? 연합뉴스 얘네들도 대표적인 친중 매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다? 그냥 천황을 천황전범이라고 붙이는 거야. 천황전범 일가는. 그렇게 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죠. 그냥 일본 황족이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저렇게 쓴 이유는 뭐다? 연합뉴스 자체가 친중 매체니까. 빨갱이 매체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기사를 객관적으로 쓰지 않는 거지. 자,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에서도 이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본의 진정한 보수는 일본 천황계의 혈통을 남자로 계승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보수고 여자 쪽을 계승하는 걸 인정하는 것은 그 가짜 위장 우파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해요. 그래. 그것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왕위 계승은 남자가 해왔으니까 정 없으면 여자가 있죠. 정 없으면. 아들도 있고 딸이 있을 때에는 아들로 갔어요. 아들이 없으면 할 수 없이 딸로 가는 거겠지. 지금 현재 일본의 상황은 첫째한테는 딸이고 둘째한테는 아들이 있거든. 그러면 둘째로 해서 아들로 갈 수 있어요. 그게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전통이야. 우리나라도 그랬었어. 네. 그랬기 때문에 일본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건 일본의 문제예요. 일본의 문제. 일본에서 그렇게 하건 말건 우리가 뭔 상관이야. 일본에서 그렇게 하겠다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우리가 일본 천황이 후계자까지 내정 가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일본의 문제야. 단,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일본의 황실 이런 계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면은 저는 일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첫째 아들, 여기 레이와 천황이죠. 이 레이와 천황의 자식인 딸, 아이코 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봐요, 저는. 왜 제가 그렇게 보느냐? 제가 여기 난 것처럼 뭐 여성은 안 되고 남성은 돼요. 페미니즘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다? 그냥 아까도 이제 저도 머릿속의 기본은 장자 계승이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우파 단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관점에서 일본 천황 쪽에서 누가 되면 좋겠냐라고 질문을 받으면은 저는 첫째 아들 쪽이라고 얘기하죠. 왠지 아세요? 이거는 아들이냐 딸이냐의 문제랑 상관이 없고 한국의 국익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일본의 그 천황의 첫째 아들은 친한적입니다. 한국에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두 번째 아들은 조금 한국하고 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하고 친한 첫째 아들 쪽이 낫다라고 보는 거예요. 단 유감스럽게도 자식이 딸이지. 아들이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제 감정에서도.
그래서 그쪽이 낫다라고 보는 것이지 무슨 제가 페미니스트라던가 뭐 여자도 왕위를 계승해야 될 권리가 있어요. 이런 생각 때문에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한국이 국익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렇다는 거지. 만약에 둘째 아들이 친한적이다. 그러면 제 관점에서는 그거 해도 상관없다 해요. 그 사람 해도 상관없다. 기본적으로 전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본 천황가에서 누가 왕위 계승하는 거 저는 간섭할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굳이 질문을 당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는. 친한적인 사람이 일본에서 천황이 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지 페미니즘이 아니라고. 근데 여기 연합뉴스의 이 기사는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써 있는 거예요. 바로 뭐다? 사회주의. 빨갱이 사상. 난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네. 나는 이 신문 기사적 관점에서 여자에게도 황위를 계승한다라는 논지는 반대입니다. 그건 반대예요. 제가 여자도 된다라는 기준은 딱 하나, 국익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러면서 시진핑 방안을 연락에 추진하고 있네. 이것도 참 웃기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얘네들은 시진핑을 방안을 시켜서 선거에 호재로 써먹으려는 거야. 우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 호재로 이용하기 위해서 김정은이를 초청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김정은을 한국에 초청해서 그 인기를 기반으로 이번 선거를 이기겠다라는 전략을 수립한다면은 그게 먹힌다는 소리거든요. 그 얘기는 뭐다? 우리나라에 북한 빨갱이들이 무지장 많이 산다는 증거겠죠. 그러면은 김정은을 데리고 오는 게 선거에 호재로 작용할 테니까. 만약에 시진핑이를 한국에 데리고 왔는데 그게 선거에 호재로 쓰인다. 그 얘기는 뭐다? 우리나라에 벌써 어마어마하게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에? 그게 그렇게 반증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하려는 건 뭐죠? 특히 제가 하려는 전략은 뭐예요? 미국, 일본과 힘을 합쳐서 이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비추고 대중적인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우리가 인기를 얻고 그걸 기반으로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즉 반중 친미하는 정치인들이 힘을 얻게끔 하겠다라는 게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정치인은 만난다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외국 정치인을 만나냐? 미국과 일본, 한미일 군사동맹이니까. 제가 푸틴을 만나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 보수 단체, 보수 세력을 집결시켜 선거 이기겠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시진핑을 만나서 김정은을 만나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뭐다? 얘네들이 스스로가 벌써 친중 정권이라는 거를 자인하는 거라고. 친중 정권이면은 얘네들은 당연히 반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중국 공산당이 반일 프레임으로 모든 프로파간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네들은 스스로 색깔을 드러낸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십시오. 이게 오마이. 오마이도 대표적인 친중 신문이거든요. 이곳을 보고서도 반중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왜 광저우로 갔을까? 등등등등등등등등 기사가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수립 등등등등등등 기사가 써 있어요. 응? 근데 이 빨갱이는 뭔가 역사를 잘못 배웠나 봅니다. 첫째, 상해 임시정부를 모택동이 해줬어? 장개석이가 해줬지. 제 말 틀렸나요? 상해 임시정부를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장개석 아닙니까? 모택동이에요? 응? 장개석이죠. 장개석이가 도왔잖아. 그러면 우린 누굴 도와줘야 되죠? 이 광저우까지 상해 임시정부를 했다가 그렇게 고마워? 동교장태에서 한중 우위를 생각한다? 그러면 안 되지. 한국 대만의 우위를 생각한다 얘기해야겠지. 대만이잖아. 그러면 광저우에 상해 임시정부를 세운 거를 고마워한다면 지금 이 오마이 신문의 빨갱이 장개석 나오네. 아예 손문이구나. 응? 얘네들은 뭘 해야겠어요? 지금 대만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고 지금 중국 정부가 대만을 엄청 공격하죠.
그러면 대만하고 힘을 합쳐야 정상이겠지. 그렇죠? 대만을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좌파 빨갱이들은 지금? 그게 내가 볼 때 지극히 정상인데. 네? 지극히 정상인데. 근데 얘네들은 지금 대만을 지지하지 않고 중공을 지지합니다. 중공을. 어? 여러분, 모택통 자서전에도 있습니다. 모택통은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랑 싸워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 국민당의 장개석 군대가 싸웠어요. 그럴 때 걔들은 뭐였냐? 후방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자기 세력을 규합하는 걸 했다고. 네. 이 짓을 하고 다녔어. 딱 전라도 마인드죠. 남들 연락에 싸울 때 뒤에서 구독자 후원자 빨아먹는 이 짓을 하고 다녔다고. 그래서 장개석이가 뭐라 얘기했느냐? 일본 제국에 감사한다. 왜? 일본 제국이 장개석 군대를 싸우면서 시선을 돌려놓지 않았다면 중국에서의 공산주의 혁명은 불가능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모택동 자서전에. 예? 그래서 모택동은 일본을 감사한다고 얘기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동안 상해 임시정부 서부에서 광저가 되고 뭐가 됐던 간에 그거를 도와준 사람은 장개석 국민당이에요. 그리고 그 장개석의 국민당은 지금 대만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오마이뉴스 같은 빨갱이들은 누구를 지지해야 되느냐? 반중을 해야지. 반중을 외치면서 친대만을 외쳐야죠. 그게 아주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잘못됐어요? 이런 사고방식 잘못되어 있나? 반중, 친대만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은혜를 갚는 거지. 은혜를 갚는 거지. 어? 얘네들은 역사를 마구마구 왜곡해요. 지 마음대로. 어? 그러면서 반중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반중을 더욱더 외쳐야죠. 지금 시기에. 어? 상해 임시정부를 장개석, 지금의 대만 정부가 세워줬는데 중국 공산당 정권이 마치 세운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역사 왜곡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정통성을 이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만과 연대해서 중국 공산당의 그런 역사 공정에 대항을 해야 되는데 이 병신들은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이 있다고 하면서 중국 공산당에 달라붙으려고 그러네. 응? 이게 바로 우리나라 근대사에 대한 좌파들의 왜곡된 시각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기사를 쓴 놈은 얘 역사를 공부 안 했나 봐. 이 기사를 쭉 보니까 느끼는 거야. 개소리. 쭉 보면 개소리.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가 시작된 건 누구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은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고 도와준 국민당의 왼수다. 왜 우한 바이러스가 시작된 거에 보고 반중 감정이 휩싸인 한국 사회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든다. 뭔 놈의 생각이 들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드는데 저는. 어? 중공이 어떠한 짓을 했다는 것만 알면은 아무 생각이 안 드는데 나는 오히려 센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 공산당이 저따위 짓을 하니 나라를 망쳐먹지. 난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어? 그러면서 인류의 관점에 비춰서라도 어려운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은 지극히 온당한 일이다. 요거는 원론에서는 맞아요. 원론에선.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산을 강탈하고 역사를 강탈하고 우리나라의 인간의 장기를 강탈하고 한국 여자들을 납치해가는 이웃은 인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척사라는 게 온당한 겁니다. 정상적인 이웃이어야 도울 마음이 생기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침략하는 그것도 이웃이라고 돕는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중국의 개인가? 이러면서 반일 프레임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반중 프레임을 숨기고 중국을 미화시키려고 그러죠. 또 한 가지 잊지 마시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독립문은요.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만든 문이 아닙니다. 독립문은 원래 그 자리가 영은문 자리예요. 영은문. 맞이할 영, 은혜로울 은. 은혜로움을 맞이하는 문. 뭐예요?
중국 사신들이 통과해서 한양 갔던 문입니다. 즉 사대주의의 결정판이었어요. 그거를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부수고 독립문을 세운 거예요. 즉 뭐다?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이것도 좌파들이 왜곡을 해서 독립문이 마치 일본에 대항해서 만들어진 문이라고 왜곡을 하죠.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근대사 역사를 다 조작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예. 뭐 한두 건이에요 말이지. 뭐 말하면 입이 아파요. 말하면 입이 아파. 예. 이게 바로 중국의 개입니다. 중국의 개. 비자 없이 한국에서 15년 일한 중국 동포, 법원, 배려 필요. 하여튼 중국에 대해서는 무진장 은혜로워요. 아따 공장 아이가 붙여놨네 진짜. 뭐든지 용서가 돼. 중국에 대해서는. 일